자, 어부사시사 2차로 갈 거예요. 자, 말이 어부사시사지 이거 뭐 기본 개념 설명하는 게 돼버렸는데 일단 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자, 심상에 크게 세 가지 있다. 감각적 심상, 비유적 심상, 상징적 심상 이렇게 하는데 이걸 묘사적 심상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나중에 서술적 심상이라는 거하고 엮어서 같이 해야 돼. 일단 오늘은 감각적 심상까지만 아세요. 다시 한번 물어보자. 아까 자, 비유적 심상은 비유법을 말하는 거예요. 뭐뭐뭐 있다고 그랬죠? 5개? 불러보세요. 지규, 은유, 대유, 화류. 하나 더. 불러. 지규, 은유, 대유, 화류, 의인. 5개. 상징에는 원형 상징, 다른 말로는 신화적 상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관습적 상징, 다른 말로는 제도적 상징. 세 번째, 창조적 상징은 개인적 상징이라고도 해요. 자, 아직은 몰라도 좋아요. 아유,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자, 용어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이해는 되는데 낯설다. 외워야지. 어떡할 거야? 외워야 돼요. 못 알아쳐먹겠어. 못 알아먹겠어. 얘기하시고. 알았죠? 규빈아? 영어 마찬가지예요. 요건 오늘 처음 한 거니까. 아까 영어 잘 못 알아듣겠다고 해서 다시 오고 자세하게 하는 거예요. 자, 몇 개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조금 키워드릴게요. 자, 요건 아까 방금 했으니까 생략. 됐죠? 요거 해보죠. 요거. 자, 요거는 뭐냐면 아침 이미지라는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아침에 햇빛이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생동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타는 태양, 햇빛을 본 거예요. 그거를 울림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원관념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이 사람이 뭘 본 거예요? 햇빛을 본 거예요. 얘가 원관념인 거야. 얘가 보조관념인 거고. 그래서 요거는 시각이죠? 여기 시라고 써야 되는데 잘못 썼구나. 얘가 원관념이고 얘가 시각이에요. 이렇게 시각을 청각으로 바꾸어 준 거예요. 그러면 공간과적 심상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정지용의 향수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거예요. 황소가 들판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 음모하고 이렇게 길게 울음을 우는 모습을 근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원래 표현한 거는 황소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거를 금빛 같다라고 한 거예요. 요렇게 바꾼 거예요. 요렇게. 얘가 청각, 얘가 시각.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하는 거야. 보자. 그 다음에 요건 또 나왔구나. 요건 빼야 되겠다 나중에. 요거 조금 복잡하다. 자,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 그랬는데요. 자, 요건 원래는 시골에서 농길 같은 게 지나가는 거야. 걸어가고 있으면 어디선가 풀벌레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들 경험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 그래서 귀뚜라미를 한번 보려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딱 옮기잖아요. 그 순간 소리가 멈춰요.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요. 많아? 진짜? 도시에서 그런 거 어떻게 경험할 수 있지? 겁나 많던데. 그래요? 자, 얘들아, 소리를 발로 찰 수 있니 없니? 못 차죠. 사실은 소리를 들으면서 걷는데 순간 그 소리가 멈추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천지교과서에서는 찬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청각을 촉각화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걸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 다시 시각화. 이중이에요.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청각을 촉각화한 다음에 시각화했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요거는 예문은 나와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요즘은 요거는 잘 안 나오는데 쪽빛 바람 그랬네. 바람은 아까 무슨 심상? 촉각. 근데 쪽빛 그러면 시각이죠? 촉각의 시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어? 연습 자꾸 해보셔야 돼요. 요것도 한번 해보자. 바닷소리가
피의 조를 통해 오다. 요거를 요렇게 바꾼 거예요. 요렇게. 그 소리는 무슨 심상? 청각. 내 핏줄로 통해 들어오는데 촉각과. 되겠어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를 향기롭다고 한 거예요. 요렇게 바꾼 거예요. 청각의 후각과. 이렇게 바꾸는 걸 감각의 뭐? 두 글자. 감각의 전이가 일어나면 공감각. 그냥 원관념이 따로따로라서 결합만 된 거야? 그럼 뭐야? 복합 감각적 심상. 자, 중학교 때는 구분 안 하는 게 되게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냐 안 하니? 예전에 해줬었는데 구분은 안 하니? 고등학교 때는 해야 돼요. 달라. 복합과 공감각은. 자, 그러면 자, 숨만큼 나오되 요거 어느 정도 이해됐어요? 그러면 자, 숨만큼 나오되 다시 가볼게요. 어부사시사. 자, 다시 볼게요. 야, 이제 겨우 한 줄 나간 거 아니에요? 자, 우는 것이 무슨 심상? 청각. 푸른 것이 시각. 근데 뻐꾸기 울음소리는 뻐꾸기 울음소리고 버드 나오면 숲은 버드 나오면 숲인 거예요. 따로따로예요. 원관님 따로따로야. 그럼 이건 전이시킨 거예요? 결합시킨 거예요? 결합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복합 감각적 심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거는 여기다 쓸까요? 복합 감각적 심상인 거예요. 공감각이 아니고 복합 감각적 심상이에요. 자, 버드나무 숲이 푸르게 물이 오르는 계절 봄이에요. 그래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동그라미 칠게요. 자, 버들숲 동그라미. 계절감이에요. 시적 화자가 직접 겪고 있는 시간, 계절은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 그러고요. 그 계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절과 연결될 수 있으면 계절적 이미지의 시어라고 해요. 어렵죠? 어렵죠? 근데 이런 거야. 나중에 문학은요, 이과생들이 더 잘해요. 문과가 잘할 것 같죠? 고3쯤 되면 이과가 더 잘해요. 왜냐? 문학 시험은 논리 시험이에요. 쉼표 하나, 따옴표 하나가 달라지면 뜻도 달라져요. 그거를 구분하려고 해야지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뜻이 달라요. 자, 그냥 의식의 흐름 이렇게 쓰는 거 하고요. 여기다 따옴표 다는 거하고 뜻이 달라요. 여기다 따옴표를 달면 의식의 흐름 기법을 뜻해요. 표현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의 흐름 그러면 인물의 심리 변화를 뜻해요. 완전히 다르죠? 만약 이 용어를 몰라? 그럼 문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아셔야 돼요. 알았죠? 자, 요거는 봄을 겪은 거기 때문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그래요. 됐죠? 그 다음 요거 색깔을 드러내는 말을 무슨 어? 색채어. 색깔을 떠오르게 하는 이미지는 뭐라 그래? 색채 이미지의 시어. 요거는 색채어. 요거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예요. 자, 요거 색채어, 요거 색채 이미지의 시어야. 어촌의 공간적 배경이 어촌 두어집이 내는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요거는 산자락이나 호숫가에 저녁 무렵에 푸르스름하게 끼는 안개를 내라고 그래요. 안개 속에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구나. 질문이에요. 아유,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자, 집이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이거 뭘 표현한 걸까 그럼 이거는? 안개가 껴가지고 안개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집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 거야. 이해되죠? 안개를 기준으로 하면 동적 이미지지만 집으로 따지면 정적 이미지인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동적이라고 판단해야 되느냐 정적이라고 판단해야 되느냐 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어렵죠? 얘들아 이거 해보자. 자, 벚꽃이 날리는데
수백 수천 송이가 막 떨어져. 동적 이미지예요. 그런데 자, 벚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이거 자체는 동적이야. 그런데 바람이 없으니까 꽃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정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 교실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려. 그럼 이게 시끄러운 거야? 조용한 거야? 조용한 거야. 그때 초침 소리는 정적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내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시험에 어떤 식으로 적용돼서 나오느냐를 우리가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나중에 내신할 때는 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요거는 하는 대로 하시는데 오히려 정적인 거예요. 마치 풍경화 그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건 무시 넘어갈게요.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구나 이렇게 할게요. 찌그덩 어기어차. 찌그덩은 노를 저을 때 나는 소리 의성어. 어사와는 어기어차를 음차한 거예요. 한자 음으로 바꿨다 그런 뜻이에요. 맑은 깊은. 자, 피읍이 뒤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쓴 거야. 요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소는 연못이에요. 소는 이렇게 써요. 연못 소자 이렇게 써요. 소는 연못을 뜻해요. 물이야. 깊은 연못 속에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역동적 이미지예요. 힘차게 움직이는 이미지예요. 요거는 동적이야. 그래서 봄에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해석 한번 해볼게요.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퍼드나무 숲인가? 어촌 두어집이 안개 속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구나. 맑고 깊은 연못 속에는 온갖 고기가 뛰노는구나. 됐죠? 자, 하사이 여기서 좀 빨리 갈게. 자, 연꽃 언제 펴요? 여름에 펴요. 그래서 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연꽃에 밥을 싸두고 반찬을 한 창만 마라. 난 이것만 있어도 돼.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소박한 음식을 외우자. 여러분들은 다시 한자 성어가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고3 됐을 때 6월달 모의고사를 봐야 알아. 하는데 일단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시 단사표음. 자, 혹시 시험 한번 불러줘 볼래? 너 그때 대답해줬던 것 같은데 소박한 음식 단사표음 말고 단표음 말고 비읍자 들어가는 거. 비읍, 지읒, 시옷, 치읒. 옳지. 박주산채 쓰세요. 박주산채. 박은 열불박자, 술주자, 몇산자, 나물채자예요. 그래서 막걸리에 산나물 이런 뜻이에요. 뜻은 소박한 음식 이런 뜻이고요. 그런 소박한 삶에도 만족할 줄 안다 하는 걸 안분지족 그래요. 자, 좀 집중하시고 닻을 들어올려라. 닻을 들어올려라. 얘들아, 그러면 가을이 여름 말고 가을이의 초장과 중장에 들어가는 후렴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다 떨어라. 옛날 수능엔 이것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도. 청양잎. 자, 삿갓인데 여기 삿갓이에요. 풀은 갈대로 만든 거래요. 녹사의 도롱이라고도 하는데 흔히 역시 풀로 엮은 비옷이에요. 사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이게 끝이에요. 요거를 어깨에다 두르면 그게 비옷인 거예요. 지푸라기 엮어놓은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 주로 이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주로 언제 입겠니? 주로 여름에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계절감이에요. 자, 녹사의도 계절감이고요. 사실 청양잎도 계절감으로 보통 잡아요. 이렇게. 무심한. 자, 이때 무심한은 무정한 이런 뜻 아니고요. 욕심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욕심 없는. 백구는 갈매기예요.
백구 갈매기 무슨 색깔로 지금 표현된 거예요? 시우야. 무슨 이미지? 요거. 백구. 아, 이거 흰색이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색채라고 해도 되고요. 요것만 따지면 갈매기 그러면 그거는 색채 이미지 그래도 되겠다. 요건 색채라고 해도 되겠어요. 내가 백구를 이렇게 쓸게요. 그냥 백구를 따르는가? 제가 백구예요. 나를 따르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갈매기를 따라가는 건지 갈매기가 나를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된 경제, 자연과 인간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한자어로 물아일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호야 기절했니? 자, 물아일체 다른 말로 외우세요. 물아일체 불러줘 보세요. 물알체요? 물아일체랑 같은 말 물심일여. 물심일여. 물이 자연을 뜻하고요. 심이 인간을 뜻해요. 일여 하나로 같다 이런 뜻이에요. 주객일치도 돼요. 이 줬다라고 하는 건 따르다, 추구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연잎에 밥을 싸두고 반찬을 한 장만 마라. 삿갓은 썼다, 써 있구나. 도롱이 가져왔느냐. 욕심 없는 갈매기는 내가 갈매기를 따르는가, 갈매기가 나를 따르는가. 물아일체. 됐죠? 속도 좀 빠른가요? 갈게요. 자, 수국. 자, 요거 이거 동그라미를 계절감을 동그라미 쳤기 때문에 요건 네모 치등 할게요. 화자가 있는 곳이 요 수국이에요. 자연을 뜻하는 걸로 보면 되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 고향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냥 자연 이렇게 해도 돼요. 수국에 가을이 드니. 계절감, 계절적 배경 가을이에요. 고기마다 살져 있구나. 고기마다 살져 있구나. 가을의 풍요로움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 풍성함 써 있는데 살져 있구나. 풍요로움. 영어야 펜들이 멈췄네. 지우도 그렇고. 자, 만경. 경은 일항경자인데요. 일항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을 때 밭에다 이렇게 배추를 심잖아요. 요만큼을 일항이라고 그래요. 만일항이 막 물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항은 물결을 뜻해요. 물결. 바닷물 그래도 좋고 강물 그래도 좋은데 만일항이니까 바닷물로 했네요. 만경딩파에 실컷 즐기자꾸나. 찌그덩 어기어차 인간 세모예요. 속세를 뜻해요. 자, 외우자. 불러줘 보세요. 우리가 한번 나왔었는데 속세를 뜻하는 말. 속세를 뜻하는 말. 옳지. 홍진. 또 쓰세요. 외우세요. 불구론자 티끌 진자를 써요.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홍진, 풍진. 인간도 되고요. 일단 외워두세요. 자, 요렇게 표시할까요? 자, 수국은 자연이고요. 인간 속세예요. 그래서 대립적 공간의 설정. 자, 대조예요. 대조. 대립적 공간의 설정. 대립적 공간. 중에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곳은 수국인 거예요. 그래서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자, 요거서 자, 요거. 자, 디귿은 지읒으로 바꿔주고요. 티읒은 치읒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중모음은 단모음으로 바꿔주고요. 요는 오로, 여는 어로 바꿔주고
키읔, 티읕, 피읍은 각각 기역 더하기 디귿. 말 잘못했어요. 키역, 키읔, 티읕, 피읍은 각각 기역 더하기 히읗, 디귿 더하기 히읗, 비읍 더하기 히읗으로 바꿔줘서 읽으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글자예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래서 교타 그러면 자 요것을 히읗 더하기 디귿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디귿 지읒으로 바꿔주고 단모음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글자예요. 됐죠? 더욱 좋구나. 됐죠? 너무 어려워서 지환이 이제 따라올 만하니? 아직도 어려워? 많이 어렵지. 용어 한 글자도 어려운데 용어가 너무 어렵죠?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용어 싸움이 용어 못 외워? 안 알려줘. 시험 볼 때 걸린다니까. 알고 있어야 돼. 외우고 있어야 돼. 교실에서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요? 필요 없어요. 중학교 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과목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수준이 아니면 교육청에 신고하잖아요. 재시험 봐야 돼요. 실제로 봤어요. 이게 어디 학교였더라? 영신여고였나? 제가 용어는 잘 모르는데 지리에 테라로사라는 게 있대요. 테라로사라는 지형이 있고 테라록사라는 게 있대요. 근데 테라록사는 대학교 과정이고 테라로사가 고등학교 과정이래요. 근데 선생님이 테라록사를 낸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테라로사밖에 모르니까 로사겠지, 오타겠지 하고 푼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아닌 거야. 틀렸어. 그래서 찔러버렸어요. 교육청에다가. 그래서 재시험 봤어요.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국어는 필요 없어요. 국어는 교실에서 안 배웠는데요. 수능 시험 범위 자체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의 수준이면 다 범위예요. 그래서 내신도 우리 안 배운 시조인데요? 안 배운 현대시인데요? 필요 없어요. 다 그냥 선택지로 나와요.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배웠다고 개길 수가 없어요. 자, 용어 어려워도 자꾸 하셔야 돼요. 눈빛들 보니까 선생님 너무 불안하다. 야.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아. 겁먹고 도망가면 안 가면 돼. 어려워도 외우시면 돼. 알죠? 자, 나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어려워요. 어려운 거니까 애들 알아듣는데 나만 못 알아듣나 봐.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 마지막에 물가도 자연이에요. 아까 자연 네모 쳤었죠?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가 혼자 어이 씩씩한 고. 자, 니은고 시우야. 영어 기절했어? 포기야? 과부하야? 머리 터질 것 같아? 혹시 요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기억나요? 시우 이거 기억나니? 언제 이거 니은고 쓰지? 언제 니은고 쓴다 그랬지? 물을 때 쓰는데. 자, 잠깐 보세요.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아 형태. 너 2인칭일 때에는 이렇게. 다 의문문이에요. 위에 거는 이가 들어가면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하십시오체라서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거는 반말이야. 했느냐 이렇게. 요거 니은구는 의문문인데 여기에 의문사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니은구가 쓰인 거예요. 뭐뭐 했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영호야,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요거 하고 문법을 하든가 모의고사 해줘야 되나? 자, 머흔 이거 외우세요.
멀리 있는 이런 뜻 아니에요. 험한 구름을 한탄하지 말아라. 왜? 세상을 가려줬으니까. 자, 얘들아, 구름이 지우야 보통 먹구름 비를 몰아오잖아요. 보통 먹구름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으로 생각해, 부정으로 생각해. 보통 부정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게 세상을 가려줬대요. 그래서 좋대요. 그럼 세상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할까? 홍진, 풍진을 구름이 가려줬어. 보통 구름은 장애물, 시련, 고난, 부정 이런 거야. 근데 여기서는 구름이 속세를 가려줬으니까 구름을 욕하지 마 이런 거예요. 그럼 구름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때는 긍정인 거야. 속세와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자, 구름에다가 쓰세요. 속세와의 단절. 화자는 이때 구름을 그래서 꼭 부정으로 본 게 아니고 긍정으로도 봤어요. 찌그덩 어겨차 파랑샹 물결 소리를 파도 소리를 싫어하지 마. 왜? 진원을 막아줬으니까. 그럼 진원은 진짜도 보면 여기 흑도자 들어가 있죠? 티끌 먼지를 뜻하는 거예요. 홍진할 때 진짜야. 그럼 이것도 속세예요. 이렇게. 그러면 파도 소리도 긍정으로 봐야 될까? 부정으로 봐야 될까? 긍정으로 보는 거예요. 얘랑 비슷한 거예요. 뭐라고 정리하면 돼요? 속세와의 단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 썼으니까 안 쓸게요. 속세와의 단절. 됐죠? 자, 내용 끝났어. 자, 뒤에 감상일 좀 잠깐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사계절의 흥치를 각각 10수씩 총 40수. 그러면 시상의 전개가 무엇에 따라? 계절의 변화에 따라. 더 크게 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여음글을 제외하면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평시조인데 여음이 들어간 게 좀 독특한 거예요. 자, 어부로서의 삶보다는 사계절 어촌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춰. 그러니까 어부의 구체 삶을 드러낸 게 아닌 거야. 틀린 거야. 아름다움에 사계절 어촌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자, 자연 친화적이고 계절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 시적 상황, 속세를 떠나 자연 속에 머물며 살아감. 그 다음에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서 흥치를 느끼고 있으면 그랬네요. 자, 하사이의 백구는 화자가 비판 아니에요. 서로 따르고 있죠? 화자는 어쩌면 힘들게 노동을 하면서 아니에요. 진짜 고기 잡는 게 아니고 가어옹 이랬어요. 여유를 즐기라는 삶의 태도. 요거는 맞다고 봐도 되겠어요. 자, 문제 풀고 채점하세요. 세수 좀 하고 같아요. 갔다 오세요. 2번 문제 이거 읽어줘야 될까? 영어 갔다 오면 읽어줄게. 빨리 갔다 오세요. 듣고 갈게요. 아니에요. 오래 걸려. 빨리 갔다 오세요. 일단 내용은 여기서 끊을게요.